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인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우리에겐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요? 일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정지됩니다.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정지되는 거죠.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요.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어 그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권한대행 역할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내란죄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실질적으로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 이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심판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된 전례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데요.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선고, 대통령은 탄핵길을 걷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현재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라는 것.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후임자 선정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다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판관 6인으로도 사건 심리 및 결정은 가능합니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최소 7인 체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환창 변호사를 추천,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재판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라는 것.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재판권 임명을 미룬다면 탄핵 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지금 임명을 지연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탄핵 심판은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단계를 거쳐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만약을 가정해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6인 미만이 찬성해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는데요. 파면이 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